제가 아까 했던 것만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기사였냐면, 기사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뭘 봤는지 모르겠네. 아, 밥 먹으면서 봐서 멈춘 줄 알았다고. 아, 멈춘 게 아니라 제가 화면을 잘못 보여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네, 잘못 화면을 띄워놓고 있었습니다. 일단 아까 설명했던 거 그냥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질문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기업의 실적은 잘 떴는데 주가는 왜 안 갈까요? 라는 질문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면, 일단 실적을 볼 때 분기 실적들 뜨잖아요. 이제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들이 뜰 텐데,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실적과 컨센서스를 봐야 된다. 그래서 실적이 컨센보다 잘 뜬다라고 하면은 일단 주가는 오를 만한 여지가 크고, 실적이 컨센에 부합한다라고 하면은 주가도 뭐 횡보하거나 살짝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실적이 컨센보다 낮게 나온다, 저조하다, 컨센서스 하회다, 그럼 주가는 하향할 이유가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왜 오르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에 이 부분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실적이 잘 떴다라는 말은 YOY, QOQ를 의미를 많이 합니다. YOY는 전년 동기 대비, QOQ는 전분기 대비를 의미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잘 떴다 라고 해서 주가가 오르느냐? 이거는 좀 퀘스천 마크가 뜬다 이거죠. 전분기 대비 잘 떴다 실적이, 주가가 오르느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이유는 YOY, 실적이 잘 뜬 거에 대해서 이 컨센이 이미 반영을 하고 있었다 라고 하면은 부합 정도의 수준이 뜨겠죠. 컨센 예를 들면 매출이 원래 100짜리 회사가 이번에 200이 떴어요. 이번 분기에 작년 4분기 때 100의 매출을 띄웠던 회사가 이번 분기 때 200을 띄웠다라고 하면은 YOY 100%지만 이 200에 대해서 이미 시장에서 추정을 하고 있었다. 이미 컨센서스가 우리 한 200 뜰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되는 거죠. 횡보를 하게 되는 거죠. 오르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는 컨센이 없는 경우에 컨센이 이게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없는 경우, 이제 증권사에서 커버를 안 하는 경우, 그럴 때 실적을 볼 때, 그럴 때 이제 이거를 좀 유의미하게 보겠죠. 좀 더 유의미하게. 컨센이 없으니까 YOY 그리고 QOQ 실적을 더 의미 있게 볼 텐데, 이때 또 보는 건 이 실적의 성장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냐, 아니면 둔화될 가능성이 있냐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오르겠죠. 근데 실적의 성장성이 둔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실적 잘 뜨긴 했는데 앞으로 떨어지겠네. 피크아웃 논란이 바로 나오죠. 피크아웃 논란. 그래서 실적을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실적과 주가의 그 상관성을 보기 위해서는 이 컨센과 그리고 YOY, QOQ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까 내용을 좀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부동산 기사를 보다가 거래 절벽과 관련된 이야기를 봤어요. 부동산 거래 절벽. 그래서 뭐 강남 아파트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 가격이. 이런 기사를 봤었는데, 사실 앞으로의 전망에 있어서도 뭐 긍정적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우리나라도 올릴 가능성이 더 크고, 우리나라 가계대출 중에 부동산 대출, 이 대출 이자는 아무래도 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에 따른 매물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동산 경매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작년 대비 2배가 나온다라고 했었고, 기사에서는. 그래서 부동산 경매, 네이버 부동산 경매를 보시면은,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매물들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 네이버 부동산 경매 이쪽을 보시면은 서울 찍고, 그쵸?
아파트 찍고 뭐 강남구 이렇게 찍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현재 경매 매물들이 나와 있고 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유심히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 들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까 내용을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외에도 막 이것저것 얘기하긴 했는데 뭐 중요하다 생각하진 않고요. 네, 광모님께서 전기차 성장은 무조건입니다. 그쵸. 전기차 성장은 저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저도 들고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거겠죠. 이거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그래프가 기울기가 이거를 기대했는데 이렇게 갈까봐 기울기가 낮아질까봐를 좀 이제 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게 전 관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켜볼 일이죠. 네, 지켜볼 일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했던 얘기였고요. 일단 기사는 그만 보고 조금만 더 봐볼까? 경제학자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5가지 이유. 2022년 11월 달에 나온 기사고요. 레포트고요. 읽어보겠습니다. 경제 이론과 정책을 그렇게 똑똑하게 설명하는 경제학자들이 어째서 창업을 한다거나 주식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일까? 이거 또 말씀드리면 제 학교 다닐 때 대학교 4학년 때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수업을 들었었어요. 거기 교수님이 주식에 크게 실패를 하신 상태였죠, 당시. 굉장히 똑똑하셨고 가르치는 수업은 밸류에이션이었습니다. 밸류에이션. 경제를 공부하면 다른 사람보다 돈이 다니는 길목에 버티고 서서 돈을 더 많이 긁어모을 수도 있을 법한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학교 졸업장이 없는 일본 와세다 대학 중퇴가 전부인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경제학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으며 경제학 관련 서적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동양고전, 논어만 즐겨 읽었다. 천자문 명심보감을 떼고 초등학교에 들어갔더니 더 배울 게 없더라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은 신문대학을 나왔다 할 정도로 매일 아침 신문을 통독했다. 경제학 서적을 멀리하는 경영자일수록 돈을 벌고 경제 공부에 매진하는 경제학자들은 왜 그렇지 못한 것일까? 그 이유가 궁금하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경수님, 옥상댄스님, 이영옥님, 허니쭈님, 바이스님, 최윤창님, 윤상희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영상과 관련된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자료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